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의 이혁호입니다. 5월 16일 토요경주 지급조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경마 때 자리가 잠깐 비었었어요. 고수현 서울경마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찬 의원, 저랑 둘이서 방송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최영찬 의원은 어김없이 오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 5월 경마가 널뛰는 그런 배당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주 편성 어때요? 최영찬 의원 보기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고수현은요? 배팅하고 싶은 경주가 많아요. 배팅? 네. 그래서 이게 또 예상을 하고 싶은 경주가 있고요. 배팅을 하고 싶은 경주가 있고 좀 나눠지긴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배팅을 할 만한 경주들이 많다. 지난주에 이제 김동균 조교사가 다르더라고. 방방 달랐죠. 완전히 5승인가? 5승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때려먹은 거 같아요. 부산은 27조. 네, 부산은 27조, 서울은 52조. 그러니까 장난질 하던 애들이 지난주에 좀 급하게 좀 입막음이 들어갔나?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말이 이제 첫 입상의 성공을 했어요. 이제 몇 마리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말들 중에 지난주에 또 로드 프리스 이번 주에 또 뛰대요. 올라오는 로드 프리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산에서 부산에 원래 뛰다가 서울로 올라온 말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아마 부산과 서울에 대한 그런 경주마들의 전력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시고 부산에서 뛰던 말들이 나왔을 때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난주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주는 12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승부 경주 먼저 공지를 드리고 갈게요. 최용찬 의원이 3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고수희 의원이 뒤에 4경주 메인 승부로 잡았네요. 3경주, 4경주 연속해서 승부 경주고요. 이어코는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3경주, 4경주, 9경주. 자, 저희들의 승부 경주, 메인 승부 경주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2개 경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좀 가보는데요. 1000m 국내산 6군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한 경주. 10마들 중에 괜찮은 말들이 좀 많아 보여요. 자, 이번 경주 최용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괜찮은 말은 많은데 훈련강도 좀 약해요. 훈련이. 이게 그렇죠. 이제 문제예요. 한 번만 좀 놔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무리까지 이제 훈련을 관람했는데 안 놔주더라고요. 요게 이제 결국은 문제죠. 그게 이제 뭐 신마 승부 안 하는 마방도 있고 아무리 좋아도요. 그 다음에 이제 승부를 하는 마방도 있고 뭐 각 마방마다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면으로 보이면 이제 실제는 띠마필들 자체가 훈련이 다 좋아요. 그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선행을 못 가는데 훈련이 진짜 좋은 말이 바로 11번 늘 푸는 천둥입니다. 요게 30조 S보이하고 병합한테 또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무리 조교할 때 2조 2마리 망아지 6군말이 이제 앞에서 이제 스포를 때리는데 요거를 살짝 넘어가는, 물론 이제 1000m 출전한 마필집은 이제 길게 가는 모습 자체는 아니에요. 반대편까지 이빨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그 짧은 구간에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이 좀 전개상으로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늘 푸는 천둥이를 조교우수 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늘 푸른 천둥이 외곽 게이트에 송교철 기수가 어떻게 몰아내느냐가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수가. 예, 신마들 중에는 뭐 특별하게 볼만한 놈들은 없어요. 뭐 굳이 본다고 한다면 8번 달려라 루키라든가 그리고 10번 세라킹, 얘네는 좀 싹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정적인 충만하게 경주를 뛰어본 놈이 낫죠. 실제 황영원 마방에 마필인데 김동수 기수가 그때 사고 이후로 안장 등짝을 좀 갈아 끼워서 온 이후로 22조가 안병기주고서가 좀 1년간 기승이 아니라 변화정지 먹었죠. 그 이후에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리다 보니까 멘탈 붕괴가 좀 온 것 같아요. 자, 이마필을 계기로 해서 좀 다시 좀 소극적인 말머리 말고 좀 자신감 있게 좀 남자답게 좀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접 먼저 외곽을 무리하면서 최범현 기수가 자신 있었는지 아니면 안 간 건지 모르겠어요. 무리한 만큼 깨졌는데 뭐 이편성이라고 한다면 9번 아워케 김동수 기수 한번 응원해보고 싶네요. 네, 9번만
캣 2kg 감량을 받고 출전을 좀 하네요. 저는 대래 이제 신마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주행심사 당시의 모습을 좀 보면 저는 이제 주행심사를 바라볼 때 그 말이 경주마로서의 자질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냐. 그냥 걸음이 좋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타임이 기록이 빠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기수의 부조에 어느 정도나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주행 자세는 또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10번만 세라킹 같은 경우는 저는 데뷔 전부터 이거는 때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구장조 교사가 신마 승부를 상당히 잘하는 측에 속해요. 뭐 주행 분량과 진입 분량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주행 심사를 3번 만에 통과를 합니다만은 선두력과 뚝심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발빠른 말들 많습니다만은 그 직선에서의 그런 한 발 한 발이 저는 충분히 앞서 나가는 말들을 잡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만 세라킹을 저는 신마 세라킹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육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최용찬 의원부터 갈게요. 직전이 좀 우연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이제 배당을 터트린 마필이 미라클 러버죠. 네. 근데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훈련 모습 자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상위군인 미라클 축제하고 병합을 하는데도, 걸음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조가 배당을 잘 터뜨려요. 안 그렇죠. 보였던 말을 깜빡 때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인기 끌면 오히려 딱 그 착손에 갖다 대는 이런 승부기가 있는 마방인데 직전이 우연이 아니다. 안장 자체도 변경이 됐지만 여전히 좋기 때문에 9번의 연투를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네, 9번만 미라클 러버. 이게 데뷔전 치른 거기 때문에 직전 경주가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라클 러버 나왔고요. 고수연. 예, 좋습니다. 9번 미라클 러버는 또 편성상 선행을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편성 만났기 때문에 또 김혜성 기수 열심히 타주고 있고 저 역시 세게 보고 있고요. 또 같이 이변을 내줬던 마필이 야오 미라클이죠. 직전 경주 이것도 인기도 거의 바닥권이었는데 이시장은 해낸 모습이었는데 자, 이 마필이 상당히 많이 끌더라고요. 많이 끄는 것을 제어를 하면서 코너도 외곽을 타고 직진해서 밀어보니까 안쪽으로 많이 기대면서 자, 박현호 기수가 좀 말머리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상을 해내는 모습이었고 자, 이번 경주 등짝이 이찬호 기수예요. 제가 볼 때는 또 현우보다는 훨씬 더 낫죠. 이찬호 기수가 정상적으로 승부를 잘해준다면 물론 인기 맞지만 이번 경주는 어차피 얘네를 깨러 간다고 해봤자 6번 러블리 케일리 얘도 또 인기를 모아줄 것이고 팔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건 웬만하면 저 배당을 인정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야오 미라클과 미라클 러버 2마리 추천마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팔리는 말들은 러블리 켈린이나 야오 미라클, 미라클 러버 이제 3마리 간의 싸움으로 아마 배당판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미라클 러버를 중심으로 이제 막건들이 팔릴 것 같은데 글쎄요. 야오 미라클과 미라클 러버, 러블리 케일린 3마리를 빼고 났더니 뭔가 눈에 들어오는 말이 없어요. 잡아낼 만한 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저는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말 상태가 가장 좋은 말을 이제 복병으로 삼복이라든지 배당을 노리는 막건들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좀 예시장을 상황을 이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미라클 러버, 야오 미라클 일단 2마리 좀 앞선 전력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같이 들어가네. 그렇지. 미라클 2마리가 동반 입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경우네요. 토요 상경입니다. 자, 저 최용찬이 준비한 메인 승부예요. 오랜만에 메인 승부를 초반에 잡았습니다. 거의 이제 중후반을 제가 선호하는 어쨌든 추천 경주도 이제 하루에 몇 개를 가져가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강중량, 오전, 그리고 중반부, 후반부 할 때 이제 거의 그래도 막판에 역전하는 게 항상 짜릿함을 안겨주기 때문에 후반부에 선택했는데 오늘만큼은 초반에 메인 승부를 먼저 갬블을 걸고 후반부로 갈 겁니다. 자, 그게 지금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제가
직전에 인기 1위 완벽하게 제껴드린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미스터 탱크죠. 그 당시에 2착을 낸 일본, 아마 종합제 좀 하나 찍혀 있었을 겁니다. 이거 놓고, 승부를 때렸어요. 1 놓고 4, 5를 주력으로 때렸는데, 자, 요게 미스터 탱크가 또 경주 편성이 널널해서 또 인기마로 팔려요. 자, 이거 놓고 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놓고 가는 게임이 아니고, 럭키 시서 자체도, 팔리죠. 팔릴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에요. 이 럭키 시서 자체도 지금 뭔가 보여주는 그 걸음 자체가 항상, 그만큼, 뭔가 더 늘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약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이 들이댈 수 있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또 선입에 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마리 마필이 인기권이고, 자, 나머지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감춥니다. 이 경주는요, 직전에 제가, 무조건 꺾어드린 말 있어요. 자, 이번에는 놓고 때리는 말입니다. 자, 제가 걸어드린 7번, 10번을 걸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제가 놓고 가는 말은 아마 이 경주 출전 12마리 중에서 가장 훈련이 좋지 않았냐. 조교장에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번에 된다. 훈련장에서 이미 마음을 굳힌 경주입니다. 그 마필이 바로 이 3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자, 현장에서 물론 저뿐만이 아닌 조교훈련 관람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팔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3경주 토요 메인 승부로 제대로 한번 갬블 거는 승부경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경주. 자, 토요일 오전장 승부로 들어갑니다.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건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경마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확고한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딱 하나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방 단통에 대한 적중 자신감 때문에 승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쌍승식 대가리를 놓고 이빠이 한번 승부 들어갑니다. 자, 직전 경주도 고수가 이 마필을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렸고 철저하게 안 가면서 못 왔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또 안 갑니까? 또 안 가면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는 순간 이번 경주 무조건 쌍대가리고요. 이런 편성에서는 안 갈래야 안 가기도 힘든 편성을 만났다. 자, 여기서는 가는 거예요. 확고한 자신감, 무조건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가는 경주예요. 가면 쌍대가리고요. 그냥 한 방을 강하게 때리면서 자, 이번 경주 오늘 토요일 오전장 좀 일찌감치 메인 승부를 잡았는데 저 고수가 시원하게 한번 때리면서 한 방 단통을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로 갑니다. 앞서 최홍찬 위원과 고수위원의 메인 승부 경주를 살펴보셨고요. 자, 오경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인데요. 아마도 이번 경주의 핵심은 1400으로 펼쳐지는 경주 거리가 아니겠느냐. 그 판단이 좀 드네요. 최홍찬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자, 훈련 자체를 보면 의외로 지금 거리 경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야, 훈련만큼은 진짜 좋다. 바로 풍차 돌리기입니다. 호크인 장마들은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해요. 세진 않아요. 근데 너무 눈에 딱 들어오는 모습, 특히나 이제 마무리 훈련할 때 이 마필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풍차 돌리기가요. 이 마필이 아마 스노우킹, 타조 스노우킹 상군마하고 거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오히려 리드하려고 하더라고요, 걸음이. 그래서 요게 거리 늘려서 나올 텐데 과연 얼마나 띄워줄까 했는데 편성 자체도 솔직히 다른 말들도 거리 경험 자체에서 그렇게 월등한 능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만큼은 좋다. 풍차돌리 주적이든 받치기든 놓고 가든 그래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상태만 이상 없더라면 꼭 배팅권에 안고 가는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영찬의 추천마 풍차 돌리기 났습니다. 지난번에 배당판에서 개바람 불더라고요. 그리고 대가리 까고 들어왔는데
20조가 요즘 괜찮아요. 성적이. 예. 지난주도 3승인가? 이렇게 몰아치고 20조 말들이 다들 좋아지고 있어서 풍차 돌리기 거리 경험은 없지만 조교는 최상이다. 최영찬의 추천받았고요. 고수현. 예, 3번 로열 빅토리가 3월 22일날 인기도에서 밀려 있었는데 3차까지 오면서 거리에 변화가 왔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정 경주는 인기 5위를 몰고 입상을 해냈어요. 근데 뛰었던 이 내용을 보면은 경주를 거듭하면서 최근에 컨디션, 걸음발이 시원하게 계속 팍 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주에도 1300m, 1200m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오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점 이상 뛸 수 있다. 특별하게 강제가 안 보여요, 센 말들이. 그래서 3번 로열 빅토리는 안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로열 빅토리까지 나왔고요. 자, 뭐 아무도 안 가져가네요. 네, 왜 그러죠? 8번만 선봉 영웅 아무도 안 가져가요. 주려고. 그렇죠. 역시 뭐 형들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저에 대한 생각 참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비세리온이 나왔죠? 비세리온이 나와서 뛰었고 우승을 했죠. 좋은 성적을 냈는데 비세리온하고 이제 같이 뛰었는데 아마 선봉영웅이 이번에 강축으로는 안 팔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난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안쪽에서 편하게 뛰었는데 이번에 외곽이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없습니다. 결국에 선봉영웅이 선행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따라가도 경쟁력이 있고 지난번과 같은 최적 적기가 나와요. 1300까지는 뭐 거리 적응을 이미 끝내놨기 때문에 1.5 감량에 저는 선봉영웅은 여기서는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봉영웅을 추천드리고 이거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1번막 광해는 좀 지켜보세요. 이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그런 말이에요. 그 3월 28일 날 경주 때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경주 바닥을 때려놓으니까 안 팔릴 겁니다. 근데 1번 게이트에서 얘가 기습을 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1번막 광해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경주로 갑니다. 이번 6경주는 이혁호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추천 경주입니다. 자신있게 한번 좀 때려 드릴 예정인데, 자, 6경주 한번 가볼게요.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이거 이혁호 위원 상당히 혼전 경주. 이번에도 또 앞서서 치열할 수 있고 빠른 레이스로 펼쳐질 수 있는 경주인데, 자, 그 중에서 일단 7번 승리여제가 이번 경주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뭐 누가 선행을 나가든 간에 상관없이 얘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선임력이 있는 말이죠. 뭐 직접적으로 보자루를 깨고 들어올 때 이 거듭발이 뭐 잘 타면서 탄 게 아니라 뭐 내추에서 차분하게 타다가 코너에서 외곽을 빼면서 쭉 밀어보는데 미는 대로 저는 이런 반응감이 잘 나오는 마크를 좋아해요. 네, 경주를 뛰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승군 중이지만은 4.5kg 감량의 이 메리트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10번 승리 여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승리 여제 추천만 나왔고요. 청춘이요. 3번 파티네이납니다. 일단 이 경주에 출전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진 상황이 첫 번째가 핸디가 낮아졌어요. 그렇죠. 핸디가 낮아졌고, 거리가 또 줄어들었어요. 직전에 솔직히 썬버스터나 에코블루가 이 경주에 출전하면 다 팔려요. 얘보다 훨씬 더 팔립니다. 걔네들하고 4마신 차이라면 그 뒤에 나머지 말들이 이겨냈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물론 풀레이가 세보사랑이나 내외곽에서 빨빨한 앞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페이스만 휘말리지 않으면 돼요. 얘네들 무조건 앞에 가야만 되는 상황이지만 파티라인은 역시 앞과 뒤가 다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전개해준다면 정정희 기수가 이거는 이 경주 평성에서는 입상 자리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4번은 파티레이나 4kg 감량, 또 고수위원이 추천드린 승리여제는 4.5kg 감량을 2점을 가지고 있죠. 자,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잡은 건요, 승리여제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승리여제를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에서 글쎄요. 별로 안 팔리는 말이 이제 딱 걸렸죠, 이혁한테. 안 팔리는 말이 딱 걸렸고 복수를 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복귀를 하면서 왜 졌는지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냐 없냐도 확인을 끝내놓고 승리여제라고 하는 강축
여기에 바닥패가 괜찮고 뭐 1200거리다 보니까 발 빠른 말들이 많이 팔리고 이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덜 팔리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능력을 이번 경기에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승리 여제를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이건 뭐 딱 두 방이면 그냥 뭐 이거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무조건 적중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존메이 승부로 잡았고 승리 여제를 믿는다. 승리 여제는 무조건 믿고 후착은 딱 두 방. 지난번에 그 부분들을 좀 복수하자. 한 놈만 패겠다. 자, 그런 의미로 승부처로 잡았으니까요. 자, 깔끔하게 승부 한번 들어가 보실 분들은 6경주 이혁과 함께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로 갑니다. 1300 국사군 9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7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찬 의원이 준비한 준메이 승부 경주가 이번 7경주예요. 자,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야, 정말 어려운 경주인데 최홍찬은 이건 뭐 작정하고 배낭 노리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비슷하게 다 조금씩 흘릴 거 아니에요? 능력마가 없어요. 네. 능력마가 없어요. 전부 부진마고 그냥 보여주는 게 다인 마피들. 인기만은 존재하지만 능력만은 없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경주인데 저는 그냥 한 놈만 팰 거예요. 뭐 이혁표 그냥 한 놈만 팬다 이거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나올 때마다 추천드리는 게 올포글로리입니다. 6번 올포글로리. 요게 이제는 적정주기를 찾아가고 있죠.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왜 자꾸 앞에서 이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타지 않아도 되는데 앞에 이렇게 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결대로 차분하게 뛰면 얘 분명히 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초반에 힘을 쓰고 왜 그렇게 개지랄하면서 타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런데 지난주에 임기용 기수가 오랜만에 휴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주 미친듯이 때려먹었죠. 그냥 다 때려먹으면서 아픔도 주고 막 그랬는데 야, 뭐 제가 볼 때는 임기용 기수가 병원에서 각포시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얘가 근성이 있어가지고 근성도 좋고 6번 올포 글로리 요거 한번 그 기세를 한번 믿고 한번 들어가고 싶네요. 네, 6번마 올포글로리 이것도 이제 복병마예요. 이번 경주에 복병마를 고수위원이 이제 추천을 해 주셨고요. 자, 저도 그럼 복병마로 가겠습니다. 7번마 토호. 글쎄, 그러니까 최근 두 차례 경주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경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직전 경주는 이제 뭐 기승정지까지 그러니까 정지까지 먹는 그런 또 아픔을 겪었던 말이고요. 11월 29일 같은 경우는 뭐 김철우 기수가 외곽에서 비 오는 날 그 불량주로 해서 그냥 대충 타다 끝난 거. 근데 얘가 예전에 지지자이언트나 럭키매직을 이길 때의 모습을 보면은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이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에요. 광속 터치하고 마사지 뜰 때의 모습을 보면요. 경주 중반에 1100m 뛰면서 막 그 불리한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에 밀고 올라오는 힘 자체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두 차례 경주가 좀 안 좋았고 여기다 이번에 출전적이 많이 길어져서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다가 뭐 뭘 해도 안 되는 이상혁 기수 기승에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52조가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말도 저는 뭐 훈련 내용 자체가 약해서 그렇지 말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번마 토호에 대한 그 추천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워요. 저도 복병마, 고수위원도 복병마를 추천드릴 정도로 까다로운 경주인데 이 까다로운 경주를 최용찬 의원이 준메인 승부로 잡았다는 말이죠. 뭔가 믿고 들어가는 말이 있거나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용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뭐 앞에 가도 쓰는 마필들 또 따라가서도 뭐 눈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지 못한 마필들 종류 편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주가 순금마인 포커스가 팔릴 수밖에 없는 레이스입니다. 그렇죠. 포커스가 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사군 말들 진짜 어떻게 보면 물론 승부 의지 자체가 아까 고수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왜 그 앞에 던지냐 이거죠.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승부 없었던 말들이 다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결국은 보여주지 못한 말들이 보여줄 마필이 여기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 중에 포커스 자체는 저는 배팅권에서 좀 세게 보려고 그래요. 왜? 나머지 마필들 자체가 워낙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미세한 것까지 다 끌어낸다라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싹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한 마리를 유독하게 노릴 말이
지금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 아마 마사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찾아보실 건데 팁을 드릴게요. 아마 현장에서 일단 한 방 때려놓고 시작할 건데 마방 이적한 말입니다. 마방 이적을 하고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컨디션 자체가 점점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 안장까지 변화를 보인 말. 자, 그러면 거의 제가 정답을 드린 거예요. 그 말에 승부를 던지는 게임이 바로 7경주입니다. 일단 이 경주 편성 자체가 배팅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준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포커스는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 후차권에서 뭐 워낙에 이제 좀 비슷한 양상으로 팔릴 거기 때문에 어떤 막건이든 저는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저는 뭔지 알겠네요. 최영찬 의원이 뭘로 때리려고 하는지, 뭘로 때리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뭐 한 방 때려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막건, 저도 한 방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최영찬 의원의 7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 나는 눈치가 너무 없어. 아무리 해도 뭘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은 최영찬 의원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경주 최영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네, 8경주로 가겠습니다. 만 7마리 단출하게 출전을 했네요. 출전 두수는 비교적 적습니다만, 이번 경주 모델라인에 그냥 쉽게 우승하우스나 삼정라이더나 자이언트 홀드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팍팍한 경주라고 판단이 드네요.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모델라인은 인정을 할 겁니다. 안정적이죠. 가장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일단 축으로 인정을 할 건데,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착이 고만고만하게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좀 한방 단통에 대한 좀 확신이 있는 경우지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7번 자이언트 홀드입니다. 일단 등짝이 이번에는 문시영 기수고요. 또 뛰었던 편성을 봐도 헤이킨 편성, 안영라이언 편성, 장산대로 편성. 여기는 센 놈들이 없고 이번에 등짝이 변화도 왔고 끝번은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데 단초란 7번째 7번 게이트에서 뛴다는 얘기죠. 지정경주도 권석원 기수가 참 외곽 코너 왜 이렇게 타는지 참 말을 잘못하면서 무리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마필이 많이 뛰었다라는 판단입니다. 4번, 7번 단통으로 보이네요. 네, 고수위원은 모델라인과 자이언트 홀드의 단통 막건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최영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말을 간혹가다 이제 배당을 만약 내주면 고맙죠. 어쨌든 모델라인이 인기 1위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지금 나머지 말이 1400을 띈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1400을 검증한 말이 먹새인데 외주로 스포를 때릴 때 채찍까지 동반하면서 강하게, 그러니까 뭔가 말이 좀 덜 찔라고 그럴 때 그만큼 왔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훈련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먹새 그 타임 자체는 분명히 직전과 그 타임 자체라면 이 느린 레이스는 분명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에요. 다만 이제 32조와 신영철 기수의 안장이라면 가고 안 가고 분명히 있겠죠. 요게 이제 있는데 다른 말들이 솔직히 거리 경험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센 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순주 조교보다도 거리 적응을 한 저는 먹새에게 일단 입상에게 좀 한 발 던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먹새를 최영찬에 추천해서 이거 저는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7마리가. 자, 삼정라이더도요. 그 데뷔전 치르고 나서 데뷔전과 지금의 이제 복귀전 휴양을 끝내고 난 뒤에 모습을 지켜보면요, 말 체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휴양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더 좋아져서 왔어요. 먹새 같은 경우 최영찬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짜 복병화예요. 여기다가 모델라인 있죠. 빅드래곤이 이게 그 빅브라운 자바인데 거리적 성능이 굉장히 좋고 주행 습성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게 데뷔전에서 보여준 거 없습니다만은 마지막 끝걸음은 살아있었거든요. 얘 무서워요. 우승하우스 안 무섭습니까? 자이언트 홀드 안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운 말들이 많은 경주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나마 안 무서운 거 신기파랑 하는데 김혜설이가 무섭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놔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그 판단을 좀 한번 해보고요. 저는 추천말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차피 뭐 현장에서 저는 말 상태를 보고 예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경주일수록 예시장에서 말 상태를 좀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뭐 뚜렷한 추천만 없이 이제 현장에서 한번 누가 제일 센 말이고 누가 제일 좋아졌는지 그 부분을 현장 예시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메인 승부로 갑니다. 14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이에요.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출전도 수도 많습니다만 말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의 편차가 크지가 않아서 뭐 괜찮은 배당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좀 잘 뛰었던 말들, 그러니까 이제 바닥패가 좋은 말들이죠.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은 인기를 좀 모아줄 것 같은데, 인기마들 중에 한 4-5마리가 지울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진짜 숨겨놓은 복병만 넣고 때리는 경주거든요. 자, 아몬거스트가 지난 경주와 비교를 해서 무려 51kg, 5kg의 감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몬거스트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 같은데, 문제는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군과 3군의 벽, 이 벽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대가리로는 못 가는 거예요. 뭐 갯더리즘도 그렇고 사이클링 히트도 그렇고 저는 그다지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숨겨진 쪽에 아나짜리가 하나 있어요. 예, 숨겨진 쪽에 진짜 자신있게 때려먹을 만한 그런 아나짜리 낙권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가 혼전 경주고 거기다가 뭐 출전한 말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의 편차도 없고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가운데 인기마들 자신있게 자르고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상황 낼 수 있어요. 승부 한번 들어가봐도 되는 경주요. 제가 구경주에서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이번 경주는 이놈 놓고 이거 놓고 때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맞아 라고 수긍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놈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 인기마들 팔릴 만큼 팔리라고 하세요. 자 이어코는요 배당만 놓고 때립니다. 사연과 내용이 있는 이어코의 강력한 대가리. 자 배당마권으로 상황 한번 내보겠습니다. 토요경마 이어코의 메인 승부는 구경주입니다. 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잠시 전에는 이어코의 메인 승부 함께 확인하셨고요. 10경주는 JRA 트로피 경주로 펼쳐집니다. 오픈이고요. 암말 경주로 펼쳐집니다. 이번 경주는 레이팅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출전을 할 수 있는 오픈, 열려있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뭐 3군마도 있고 1군마도 있고 막 그래 그냥 다 나온 거예요. 그냥 개나 소나. 자 비교적 상금도 높아요. 우승 상금이 8,200만 원이니까 상금도 짭짤하네. 1군 상금이 한 1.5배, 1.6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상금이에요. 괜찮아요. 자 10경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최영찬이 부터 가겠습니다. 한 놈만 판다 그 단어가 지금 좋은 단어예요. 바로 케이어샌딩입니다. 야 이거 어쨌든 인기 9위로 팔릴 때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좋아졌습니다 했는데 마체중에 비해서 57의 핸디를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57을 몇 번을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57을 달고 뛰었는데 이 경주가 어쨌든 앞에 가는 말들은 아무래도 1200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 바람은 불 거란 말이에요. 그 뒷자리만 만약 2번 게이트의 꽃자리를 차지하고 출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만 유지해 준다면 그래도 1200에서 추입이 통할 수 있는 레이스로 봅니다. 왜? 선행마가 어쨌든 극단적인 선행마가 이 경주에 3마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KS샌딩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용찬이요. KS샌딩 나왔고요. 고수일. 일단 안정적인 마피는 6번 장면덕이 좀 안정적인 마피 아니겠냐. 당연히 인기 1위죠 이게. 그럴 거예요. 아니 문세영이 타면 무조건 인기 1위에요. 인기 1위인데 그나마 얘가 좀 뒷전에도 잘 뛰었고 얘는 단거리라도 이미 추입까지도 보여줬단 말이고 뒷전에는 선행까지 밀어서 선행까지 나가고 한 바퀴 돌렸단 말이고 1200m 가장 저는 안정적인 말로 보기 때문에 6번 장면덕 인정을 하겠고 배당이 나와주면 재밌는 마필이 7번 풀문 파티예요. 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얘는 풀문 파티는 이제 머릿속 기억수에서 잘 잊어버리면 돼요.
싹 잊어버리면 되는데 1200m에서는 이 풀문 파티가 의외로 근성이 있었고 많이 띄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최근에 계속 경주어리가 1900, 1800, 2000 이랬습니다. 1200은 조심해야 되는 앞에 대담하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풀문 파티. 저도 풀문 파티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이번 경주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200거리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 이번 경주가 이제 오픈 경주고, 안말 경주인데, 그거에 더불어서 또 하나가 들어가죠. 뭐냐면, 이번 경주는 마령 경주라는 거. 자, 4세 이상마들이 지금 57kg 핸디캡, 마령 중량, 부담 중량이 책정이 됐고요. 3세마들은 53입니다. 3세마들이 경주 조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세마가 누구 있냐? 두 마리예요. 3번마 쿨터치와 5번마 슈퍼서리. 두 마리가 선두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주 양상은 확 바뀔 것 같은데, 쿨터치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다? 아니요, 저는 선행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 김혜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주가 지난주 부산 일요일날 6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마들이 워낙 많아서 선두권이 압도적인 선행마가 있어서 선두권이 그냥 쉽게 정리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선두권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비슷한 선행마들이 많아서 선두권이 치열하게 싸울 것 같죠? 제가 볼 때 절대 안 싸웁니다. 절대 안 싸우고 쿨터치가 선행 가서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 저는 3번마 쿨터치, 경주 유형과 조건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쿨터치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3번마 쿨터치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경주로 가겠습니다. 2등급의 핸디캡 경주네요. 1700거리로 9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한 3마리 정도 싸움으로 이제 보이긴 했어요. 자, 다른 의견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영찬에 부탁드려요. 전체적으로 기복마들이고 경주 편성에 따라서 전개에 따라서 입상에 성공하는 말들이 분명히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고, 또 그 마필들이 다 인기마예요. 그 중에서 아마 인기 큰 말입니다. 피코나이스. 코리안 더비 출전하고 있는 선봉하고 계속 붙어 다니면서, 초반에는, 주초에는 아마, 컨디션이 좀 다운됐는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무리 조교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스피드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가면 갈수록 컨디션을 찾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피코나이스의 역습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피코나이스. 출전한 말들 중에 추임 능력에서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수연. 예, 저 역시 피코나이스 아주 재밌게 세게 보고 있고요. 피코나이스가 날라올 때 같이 대가리에 맞대면서 날라올 만큼이 원석 발굴이에요. 지적원주는 권석훈 기수가 말을 참 모르다죠. 근데 이마필을 가장 잘 알고 타고 있고, 이마필의 적용 기수는 정정희 기수입니다. 이번에 정정희 기수가 다시 등장을 했고, 지점보다 훈련감도 올렸고, 지금 마필 나이가 7살이에요. 늦은 시간한 말이죠. 예전에는 전통마비가 나오면 버리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띄워주기 시작한 건데, 그 띄워줄 때부터 고수가 이마필을 추천을 드렸었고, 이마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좋은 말이고,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데, 잡아 당겨서 잡바이 시킨다? 마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왜? 쌩쌩한 3세, 4세라고 한다면 놓다 뺐다 장난질 해도 돼요. 하지만, 나이 먹은 애들, 이렇게 나이 먹은 것들, 괜히 잡아 당겨 놓으면 다시 살리기 힘든 거예요. 이번 경주도 강공을 펼칠 것이다. 3번 원석 발굴. 같이 머리 맞대고 올라오기 기원해봅니다. 네, 원석발굴과 피코나이스 두 마리 모두 다 추임마고요. 원석발굴은 7살에 이게 뒤늦게 조시가 나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수연이 설명드린 대로 정정희 기수랑은 워낙에 호흡이 좋죠. 5번 기승에서 우승 1번, 2위 2번. 자, 제가 3마리 싸움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회전차와 원석발굴, 피코나이스를 3마리 싸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만약에 경주거리 자체가 다른 거리였다라면은 저는
불의 전차는 안 받겠죠. 왜냐하면 일기당천 때문에 선행이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1700입니다. 발주 이후에 바로 곡선주로가 나오는 1700거리이기 때문에 불의 전차가 선행인데요. 저는 선행을 나가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불의 전차는 3군에 있을 때 강한 상대들하고 많이 뛰어왔고 뭐 뱅코러시라든지 붉은 기상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하고 워낙 많이 뛰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 일기당천이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나가서 그냥 버티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의 전차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12경주로 가겠습니다. 금일 경주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경주다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 또 마무리 투수죠. 고수위원이 마지막 12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도 마지막 경주를 추천 경주로 잡아서 시원하게 한 방 적중을 시켜드린 우리 고수위원인데요. 자, 마지막 경주 잘하는 고수위원에게 잠시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수위원 준메인 승부 경주고요. 최영찬 의원부터 갈게요. 필립 인기설 자체는 인기도 있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만 한두를 말씀드렸는데 썬더스텝이에요. 소속주 마필과 타조 마필과 다중병합을 실시해주는 모습에서 직전에 그 올라왔던 모습이 우연이 아닌 자체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훈련시에 여전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상혁 기수가 3착으로 올라왔던 그 걸음이라면 문세영 기수라면 분명히 더 나은 기량을 보일 수 있겠다. 자, 이 생각 때문에 썬더스텝을 저는 입상 도전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용찬이요. 썬더스텝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얼마나 더 될지는 뛰어봐야 알아요. 자, 저는 완전 복병마로 갈게요. 6번마 금화 피닉스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리고 그전에도 그렇고 휴양하고 나서 계속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금화 피닉스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걸음이라든지 그런 전력은 뭐 장착했으니까. 제가 재밌는 거를 좀 하나 느꼈던 게 지난주에 그 페로비치 기수 말하는 거 봤죠. 제법이야. 뭘 느꼈냐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다. 라는 걸 들었어요. 왜냐면 외국 기수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에 오면 모두 다 바닥에서 시작해서 바닥으로 끝나요. 근데 페로비치 기수는 데뷔 초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말을 앞에다 붙여놓고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금화 피닉스의 상대 선행마가 있긴 있죠. 뭐 올웨이즈 위너도 빠르고. 근데 금화 피닉스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 능력, 그 다음에 추진력, 가속력은 출전한 말들이 가장 좋아요. 1400거리는 발주 이후에 직선주로가 길기 때문에 충분히 안쪽에 올웨이즈 위너는 이런 말 넘어갈 수 있고, 페로비치 기수가 만약에 그냥 여타 외국인 기수, 이제 갓 한국 모델을 밟은 외국인 기수라면 저는 안 받겠죠. 근데 말 타는 거 보니까 성향이 무조건 앞에 붙여놓고 가더란 얘기입니다. 자, 52.5kg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리한 부담 중량. 1800거리 뛰다가 거리를 다시 1400으로 내렸고, 지난 경주 바닥을 때렸습니다만 우승모 해군축제와 도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저는 6번만 금화 피닉스. 어찌 보면 이번 경주가 찬스고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6번만 금화 피닉스를 추천드리고요. 자, 지급조서의 공식 클로저죠. 마무리 투수 고수연에게 갑니다.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예, 마지막 경주 승부 경주를 잡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저배당을 인기만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혁구 의원이 6번 금화 피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보다 덜 팔리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14마필 나오지만 이번 경주도 인기도에서 한 10위권 정도 위아래로 팔릴 것 같아요. 금화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노림수 때문에 철저하게 안 갔었던 놈이 이거는 때렸으면 무조건 갔다라는 확신 있는 마필을 자, 이번 경주 한번 놓고 때리려고 해요. 잠깐 제가 망설였던 게 뭐냐면은 그냥 마필을 오픈을 해드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경주 특성이고 뭐 팬들, 우리 가족분들만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오픈해드릴 수도 있는데, 오픈하면 이게 바람이 불어요. 심하게 바람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생각하는 배당이 있거든요. 그 배당이 안 나오면 한 번 더 삭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이번 경주 고수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전혀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해드리겠고, 자, 그 마필을 놓고
깔끔하게 한번 적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고수위원의 준비인 승부 경주. 이게 뭐 그냥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워낙에 최근엔 그 방송 자체의 경마방송 자체의 그런 추천마들의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지급조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많은 적중을 이끌어내고 추천마들이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상황에서 이제 끌어내면 그 말이 너무나도 심하게 바람을 불고 그러면 한 번 더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수위원이 준비승부 잡았는데 그거 조금 좀 아꼈던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네요. 12개 경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말이 적게 나오는 경주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넌다라는 심정으로 분석을 하고 마무리 좀 지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현장 예상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현장 예상 철저히 준비해서요. 기가 막힌 승리 우리 팬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